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셨죠? 제조를 하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해서 이런 경우가 적은데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를 하는 경우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걸 별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케이스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제조를 할 경우에는 이상적으로는 원가율을 30% 내외로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30%를 맞춰서 온라인에서 팔기는 너무 어렵고 30%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나 말고도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판매가가 이미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원가율이 절대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료 광고를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원가율이 60%까지 가도 되는데, 그런데 결국 경쟁이 붙으면 급한 마음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원가율이 60%, 70%라는 것이 굉장히 살인적인 원가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고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전환당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CPC, CPA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광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광고 용어 중에 CP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막 다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그냥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용어들이 그 용어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전환당 비용인 CPA 혹은 CPC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CPA는 Cost per Acquisition, CPC는 Cost per Conversion. Acquisition이 획득이고 Conversion이 전환이잖아요. 획득당 비용, 고객 획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전환당 비용은 전환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 온라인 광고에서는 전환이라는 말이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광고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죠. 우리같이 뭔가를 파는 사람들한테는 결제가 최종 목적이지만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제가 아니라 회원가입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앱 다운로드 수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죠. 이 목표를 통틀어서 광고에서는 그냥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환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전환당 비용인 거예요. 보통 클릭당 비용이라고 하는데 CPC라고 하죠. 근데 이 CPC는 이제 Cost per Click이라고 해서 아까 Cost per Conversion이랑 다른 의미고 클릭당 비용은 클릭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수준이잖아요. 정말 비싼 키워드를 최상단에 올리는 경우는 몇천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이제 100원 단위를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환당 비용은 보통 몇천 원 수준이거나 전환이 잘 안 되는 굉장히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몇만 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노출, 클릭, 전환 이 모든 광고 행동에 대해서 분석할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원가를 얘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딱 전환, 그것도 우리 같은 셀러한테 필요한 결제의 전환 얘기만 할 건데 이 결제당 비용이 여러분이 원가율을 생각할 때 꼭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 하시다 보면 광고 어드민 페이지에서 전환당 비용을 시스템에서 알아서 측정을 해주는데 그런 측정된 값을 보지 말고 이런 간단한 값은 우리가 직접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광고비로 1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10명이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으로 한 명을 결제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10,000원이죠. 그래서 전환당 비용은 10,000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광고로 광고비로 5만 원을 썼는데 똑같이 10명이 결제했어요. 광고비를 적게 썼는데 똑같이 10명이 결제를 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전환당 비용은 5,000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광고 효율이 2배로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판매가가 2만 원, 원가가 10,000원인 제품을 파는데 빠르게 팔기 위해서 유료 광고를 했다고 쳐요. 광고비로 20만 원을 썼고 총 13명이 결제했어요. 저는 이 제품을 팔아서 흑자가 났을까요? 적자가 났을까요? 20만 원 나누기 13 하니까 약 15,384원이 나오고 전환당 비용은 15,000원 넘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전환당 비용이 15,000원 넘게 나온 거죠. 그런데 판매가가 2만 원이고 원가가 10,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가 10,000원에 전환당 비용 15,000원 해서 25,000원을 쓰고 2만 원을 벌었네요. 그러면 손해겠죠.
그럼 제품의 원가가 10,000원이고 판매가가 20,000원인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의 최대치는 10,000원 이내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전환당 비용이 10,000원이 딱 떨어져 나오면 손해가 나겠죠. 사무실 임대를 하거나 나의 인건비 등의 이제 고정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고정비도 제품에서 적게는 몇백 원, 많게는 몇천 원씩 빠져야 되는데 월 고정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료 광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이 2만 원짜리 제품 200개를 팔아서 400만 원의 매출을 찍어야 200만 원의 이익이 나와서 고정비를 낼 수 있는 딱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유료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 2만 원짜리 제품을 400개를 판다고 가정을 하면 800만 원의 매출을 찍고 400만 원의 원가와 200만 원의 고정비를 제하고 그러고 나면 400개를 파는 데에 2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전환당 비용의 최대값은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2만 원짜리 제품 하나를 판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파실 때에는 제품이 여러 개고 판매가랑 원가도 이렇게 막 10,000원, 20,000원 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다가 고정비도 어디까지 측정을 해야 될지 애매해져가지고 측정도 제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용 측정, 원가율 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뭔가 매출이 나긴 하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기현상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판매 구조를 이렇게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서 돈을 잃지 않는 구조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첫걸음이 이제 원가율을 어느 정도 선까지 방어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달에 난 전체 매출에서 고정비를 전부 제한 이익에서 광고비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유료 광고를 집행하시고요. 이 계산이 이렇게 한두 개의 제품선에서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제품을 하나 둘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판매하고 계신 제품의 원가율부터 엑셀에 쭉 나열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70%가 넘는 제품들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동안 유료 광고를 하고 있었다면 전환당 비용을 스스로 계산을 해보세요. 전환당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행할 가치가 있는 광고였는지를 이 심플한 구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세요. 저번 주에 첫 라이브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놀랬고 질문이 너무 없을까봐 미리 질문을 받았는데 미리 받은 질문에 대답을 전혀 못할 만큼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아가지고 거의 2시간 정도 라이브 했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좀 끊어야 했던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라이브 많이 와주실 줄 몰랐고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하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느낀 건데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사정이 있으실 텐데 저는 사업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본인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직장에서 완전히 맘붙이고 일을 하시기도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분간은 이제 업무 외 시간에 주말이나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병행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랑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렇게 2가지를 진행했었고 4, 5개월 정도 하다가 직장 그만뒀거든요. 빨리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까지 한 상태인데 아이템을 못 찾아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상적인 아이템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매출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버티기 힘든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나 하나 먹고 살기는 충분할 만큼 쏠쏠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사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템을 보는 눈이 좋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이템 고민 때문에 시간을 이제 한 달 이상 보내셨다면 차라리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대신에 그 아이템에서 원가율이나 이익률에서 쇼부가 도저히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빠져나와서 다음 아이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면서 제 영상을 들어야지 제 영상이 훨씬 와닿고, 사실 저는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제 말대로 하면 다 부자 됩니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작게나마 경험을 쌓으시면서 성장을 해서 실제로 저의 구독자 13,000분들이 모두 1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